도대체 이 시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풀어나가야 될지 이분의 도움이 간절해 보입니다. R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 모셨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도 차장님의 도움이 간절한데 차장님도 참 한 달여? 특히나 이 최근 며칠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네. 시장과 워낙 좀 깊게 호흡을 하고 계시니까요. 네. 지금 이 시장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도대체 왜 이런 흐름이 나왔는지 좀 잡아주세요. 이번 주말에,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도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을 좀 뭐 오르고 떨어지고 전망보다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좀 이해하려고 해야겠다라는 네. 자료를 준비했었다가 월요일 날 이제 제가 여기서 오후 방송도 마감 방송도 하는데 영업 직원된 도리로 그날은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방송에 나오지 못했음을 주가 빠져서 도망친 거 아닙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어쩌면 그날 말했어야 될 내용들을 지금의 월요일 급락과 어제 반등까지 포함시켜서 한 가지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종목 섹터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짧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시장에 나와 있는 뭐 때문에 이런 거야 라는 것들을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첫 번째 경제 침체라는 이야기가 일주일 만에 PMI 꺾이니까 뭐 막 쏟아져 나오고 네. 침체네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뭐 샴의 법칙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두 번째는 인공지능 믿고 있었는데 캐즘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의 불편함. 세 번째는 중동 긴장감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는 기사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투자의 기재를 할 수 있는 버크셔 해더웨이 워렌 버핏 형님은 애플을 보기 좋게 보란 듯이 팔았다. 현금을 갖고 있다라는 뉴스 또한 형 주식을 들고 있는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고 마지막 이슈로 BOJ의 금리 인상에 따른 엔캐리 청산의 이슈까지 와 정말 하나하나 다 굵직합니다. 굵직한 이슈들이라서 이 이슈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그럼 경기 침체 이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뭐 제조업 데이터, 고용 나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 지켜보다가 3회 법칙 얘기가 나와서 네. 통상적인 경기 침체 신호다라는 얘기 흘러나왔는데 그 침체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지 좀 과도한 생각이다라는 지적도 계속 뒤따르더라고요. 네. 샴의 법칙은 뭐 최근 3개월, 12개월 해가지고 차이 나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뭐 경제 침체가 안 온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봤었을 때 그럴 가능성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그 해석이 맞냐라는 네. 짓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침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또한 나오고 있고 샴의 법칙 주장하는 사람도 지금 이번은 아니야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네. 지금은 미국이 멕시코 장벽을 세워놓고 그 이주민에 대한 노동자 정책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전통적으로 있었던 통계치에 대해서 해석은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지금도 미국의 실업률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4.4% 올라온 것이 위기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10년 전에는 미국 15년 전쯤에는 미국 실업률이 7% 구간에 있었고 10% 넘어가면은 침체, 위기, 그리고 목표 실업률이 4%였어요. 우리는 그럼 호황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여기 올라와서 당장 침체가 올 거야. 지금 우리 증시는 다음 달에는 침체가 오는 것처럼 반영을 시켰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잉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원래 침체라고 한다면 구직자 자체가 낮아지는데 지금은 구직 희망자가 늘어나고 있었을 때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일 것이고 또 하나는 산업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뀔 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로봇 세상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하는 일이 다른 일로 이제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해석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실업률을 꼭 침체에 국한되어서 너무 몰입할 과잉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 캐즘인데요. 네. 인공지능이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캐즘 얘기하는 것도 저는 조금 어불성설하고 생각이 드는데 저 또한 아직 챗GPT를 활용할 줄 모르거든요. 이 챗GPT를 저는 네이버에 조금 확대 버전
이 정도로만 저는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몸에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대중화가 시작도 안 했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 검색 기능은 우리가 모르는 걸 찾아주는 거지만 챗GPT는 결과물까지 만들어주는데 저는 그것을 어떤 메커니즘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시작도 안 했는데 캐즘 얘기 나오는 것은 그리고 실제로 테슬라는 지금 수익을 내는 구간이 아니잖아요. 자동차 팔아서 돈 버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플랫폼을 선점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일 텐데 과연 빅데이터 클라우드에 대한 투자를 멈출 수 있을까? 수익성이 그들은 떨어지더라도 반도체가 같이 꺾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좀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동 긴장감이 네. 고조해 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제가 여기서 이건 이럴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변수는 지금 반영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반영된다고 한다면 유가가 널뛰기를 할 텐데 지금 시장은 침체라는 쪽에 조금 네.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한다면 침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게 나오죠. 이거 너무 오버액션했는데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번째는 워렌 버핏 형님의 현금 보유인데요. 이분은 애플을 판 거예요. 그냥 한정 목수가 많이 올라와서 투자 잘했다 하고 박수 한번 쳐드리면 될 만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하게 지금 그렇죠. 시장이 왈가왈부하고 있는 게 바로 엔캐리 청산 관련한 이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JP모건은 이제 반 했다, 반 남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막판 뉴욕장 변동을 자아냈는데 뭐 하루 이틀의 흐름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염두에 두고 관전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6월 마지막 주부터 제가 엔화를 말씀드리면서 맞아요. 가장 동조화가 심한 자산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보셔야 되는 첫 번째 변수다. FOMC보다는 BOJ가 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안테나 1번을 엔화를 봤었던 저도 이 정도 변동성이 나올 걸 예상할 수는 없었고 엔화가 이 정도 변동성을 보일 때 지수가 이 정도 변동성을 나타낼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일어나고 나니 시장에서는 계속 엔캐리 청산 이야기가 막 본물 쏟아져 나오는데요. 엔캐리 청산은 이렇게 일어났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시고 오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마지막 극단에 우리의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마지막 변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도이치방크에서 추정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시장에 전 세계에 뿌려져 있는 엔캐리 자산 추정치가 20조 달러거든요. 20조 원이 아닙니다. 20조 달러인데 삼성전자 1조 5천억 팔아서 1조 2천억 팔아서 엔캐리 청산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자산 중에 하나가 한국 증시예요. 엔캐리로. 얘네 빌려갖고 한국 주식 사지 않습니다. 오히려 청산이 일어난다면 채권 시장이 가장 먼저 요동을 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채권 시장이 물밀듯이 빨려 나간다라고 했었을 땐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하겠죠. 그날은 급락이 나왔으니 엔캐리 청산이라는 과잉 뉴스에 너무 겁먹으시고 대응하시진 마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본 증시가 자기네 때문에 원흉으로 우리나라 같이 두드러 맞게 놓고선 어저께는 엔화 추가 강세 나왔는데 증시는 나홀로 10% 자기네들만 좋았어요. 짜증났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박탈감이 미묘했습니다. 네. 사실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AI든 경기 침체든 혹은 엔캐리 청산 이슈든 뭐 크게 이렇게까지 나올 반응이 아니었고 뭐 버핏 형님 저희 박수 쳐드리면 되는 거고 중동은 아직 모르는 일이고 그런데 왜 시장은 이렇게까지 급변동을 보였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한쪽으로 네. 방향 정해지면 약간 패시브로 확 밀어버리는 느낌에 조금 격한 반응이 나와요. 시장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변화진 게 제가 속도라고 그랬거든요. 그 속도의 의미가 여기에 좀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순환 속도도 빠르고. 순환 속도도 빠르고 극단에 쏠렸을 때의 어떤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이 두 가지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하나는 ETF 증폭 효과와 두 번째는 정보의 증폭 효과입니다. ETF 자산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뭐 2차전지 꼭지 찍으니까 뭐 2차전지 인버스 바로 만들어버리고 뭐 인공지능 좋아지니까 우리도 뭐 그쪽에 관련된 ETF 자산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었을 때 이 ETF는 지수를 그대로
벤치마크에서 그대로 추종하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자산의 성격상 만약에 한국 증시가 10% 빠지면 사람이라고 판단했었을 때 이거 저가 매수인데 그래서 외국인 그날 월요일 날 종가는 선물 포지션 매수로 전환시켰지 않습니까? 인간이 개입됐을 땐 그렇게 해야 되는데 ETF 자산 또는 알고리즘이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겠죠. 알고리즘 매매하는 추종 자산들이 워낙 많아져서 기계적으로 매도가 따라 나와야 돼요. 시스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음번에 이게 장중에 막 일어나서 이런 일이 이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한 방향으로 쏠림이 있었을 때 그 극단점에서는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음을 장이 앞으로 좋아졌다가 다음번에 또 좋아졌다가 또 꺾이는 현상이 일어나서 방향이 쏠림이 올 땐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보 ETF, 정보의 증폭 효과인데요. 네. 누가 이렇게 말을 하자면 이 정보가 돌고 돌아요. 돌고 돌아서 예전에는 리포트를 쭉 보면서 다른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석할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어떤 한 기사가 떠서 지금 장이 이것 때문에 빠졌어. 그것 때문에 빠진 게 아닌데 엔캐리 트레이드 뉴스가 막 유튜브 보면 막 다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세상 뭐 자산 다 망한 것처럼. 정보가 복사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졌고 그렇게 됐었을 때 투자자들인가 개인 정보를 얻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정보의 쏠림 현상이 너무 극단적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네. 지금 들을 만한 내용의 조회수가 높은 것이 아니라 썸네일 자극적으로 잘 따면 조회수가 높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썸네일만 기억에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쏠림, 이것이 결론적으로 두 개를 묶어서 하면 어떤 방향의 극단점이 있었을 때 그것엔 진폭이, 특히 하방이죠. 왜? 하방은 플러스 공포심이라는 자극심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둔다라고 한다면 월요일에 맞은 매는 어느 정도 8월까지에 맞았어야 될 조정을 그냥 하루아침에 땡겨서 좀 맞아갔다라는 쪽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좀 맞을 매는 맞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죠. 디지털 세상에서 그것의 정보를 활용하는, 올바르게 활용하는 능력이 문득 저희가 대화 나누는 과정 속에 더 중요해지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약간 차장님의 말씀에 방송국 놈들 하고 저를 좀 찌르시는 건가라는 생각도 살짝 들어가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저희도 썸네일이나 혹은 콘텐츠의 제목을 좀 고민하게 되니까. 방송국은 오히려 안 그렇습니다. 방송국은 안 그런데 저희는 얼마나 자중하는데요. 네, 맞아요. 머니투데이는 특히 자중하는 방송이라서 네. 뭐 타방송은 욕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유튜버는 그래요. 유튜버들은 그들이 상업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자극적인 썸네일을 딸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의 투심도 쏠림 현상으로 자극화됐을 때 그런 데서 냉정하게 보기 위해선 좀 다양한 소스의 정보를 제가 습득할 수 있는 루트 정도를 만들어 놓는 공부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남들과 다른 이야기 하는 방송을 꼭 일부러라도 찾아서 들으려고 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요런 타이밍 때 그런 공부도 좀 그런 루트도 알아주시는 방법이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많은 걸 고민하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서 지금부터 지수가 반등 가능한가입니다. V자 반등이든 아니든 일단 반등에 더 무게를 두시는 겁니까? 맞으면 다 맞았으면. 네. 그런 것들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경험을 했습니다. 앞서 말했던 5가지의 악재에 대한 이벤트는 우리가 다 알 수 있고 충분히 납득은 되지만 해결이 된 것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불편한 건 이제 전쟁 이슈가 혹시 노이즈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불편함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V자 반등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월요일 맞은 매는 상당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라고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좀 우리의 투심이 다 포기하게 만들어서 그냥 막 확 매수 매도를 지르고 싶은데 실제로 필요한 것은 조금 마인드 컨트롤이 힘드시다면 10%에서 20% 정도만 조금씩 트레이딩 한다라는 관점으로 조금씩만 이렇게 좀 오르면 팔고 올라가면 쫓아가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하면서 내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 정도로서만 시장을 대응해야 될 것 같고 전반적인 시장의 큰 틀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있을 앞으로 9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있을 어쨌든 조정 파동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조정 파동을 침체의 시작점이냐
아니면 매수 기회냐라고 할 때 저는 여기서부터 뭐 더 빠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수의 기회라는 관점으로 월요일 날 고객 예탁금이 확 늘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것을 매수로 판단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나치게 뭔가 한탕주의 느낌으로 뭐 공격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말씀 주신 전략들을 좀 참고해서 긍정의 시각을 유지하며 체크해 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 번에 큰 정말 말 그대로 블랙 먼데이를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장에 좀 색깔이 바뀔 수 있다라는 증권가 의견들도 속속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낙폭 과대 섹터보다 혹은 2차 전지나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좀 보자라는 시각 등도 등장하는데 뭐 섹터 성격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렇게 조정해 줄 때 대장이 대장 역할을 합니다. 조선주가 확실히 반등 속도가 빨랐고 바이오가 빨랐다라는 점. 하지만 삼성전자가 아쉬웠고요. 2차 전지의 반등이 빨랐다 정도는 의미 있게 좀 특히 2차 전지는 조금 수상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시장이 이제 이렇게 매를 맞고 보니 시장의 최대 호재는 주가가 안 올랐다라는 것, 시장의 최대 악재는 많이 올라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다시 제가 뼈에 새기고 싶은 글귀이고요. 조심스럽게 제가 이번 조정 파동을 매수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굉장히 좀 긴 그림으로 호흡을 다시 전략을 세 판을 짜야 되는 시장에서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주식을 사실 수 있는 한국 증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증시 이제는 애플 시총의 절반밖에 안 되는 글로벌 잡주인데 사도 돼?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한국 증시의 매력은 선물 시장이 굉장히 활발한 시장일 뿐만이 아니라 전 섹터가 다 있는 아주 매력적인 증시인데요. 달러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은 두 가지의 덕목이 필요합니다. 왕은 권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비로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달러가 왕의 자리로서의 패권을 글로벌 통화 자산으로서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선 권위와 자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권위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마터면 코로나 때 어마어마한 돈을 찍어냈기 때문에 달러가 흐지부지 권위로서의 이것을 완전히 잃을 뻔했는데 네.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확 일어나면서 금리를 확 땡겨 올렸거든요. 감히 달러를 너희들이 무시해? 우리는 지금 달러의 권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위만 있다면 어느 누구도 그를 따를 수 없죠. 달러, 나 달러야. 달러로서 통화자산으로서 통화자산입니다. 유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비의 덕목이 반드시 필요할 때 자비의 덕목의 시작점은 금리 인하일 것이고 금리 인하라는 자비로서 이제 글로벌 통화시장에서 확산의 시장이 올다면 네. 지금은 모든 자산이 미국으로 들어가고 미국만 좋았잖아요. 앞으로 맞이하게 될 세상은 자비로운 달러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이 좋아질 수 있고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좋은 날들이 올 수 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시스템이 반복이 됐었거든요. 지금의 조정은 매수 기회로 조금씩 긴 호흡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네. 시장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가져봐야 될 다방면의 시각을 같이 점검을 좀 받은 느낌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내용 한 번 더 복귀하시면서 좀 곱씹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네요.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과 함께 고민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